10시 51분 특집 세계와 경쟁하라. 발전과 비약의 분분처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벅찬 세월과 더불어 앞날에 대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강국의 지름길을 마련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된 교육자의 인생은 교단과 함께 빛나는 애국자의 삶이고 혁명가의 긍지 높은 한 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맡아하는 직업적인 혁명가들인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는 평양 제1중학교 강좌장 공운교원 리익선 선생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언제나 기다리는 시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학습 시간인 물리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이 배워주는 물리 과목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강의를 좋아하는 것은 선생님이 우리들의 질문을 중시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착상과 상상의 나래를 더욱더 펼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은 복잡한 공식들과 다양한 문제풀이 그리고 실습 과정을 고쳐야 하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무척 어려워하는 과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기의 리익선 선생님은 물리교수 방법 탐구에 10배, 20배의 품들여서 단 하나의 질문으로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게 교수를 설계함으로써 하나를 가르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워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좌장 스님의 강의는 교원이 전자칠판에 다가가는 시간,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시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시간 등 강의의 모든 공정과 계기, 시간들이 다 정확히 타산되어 있습니다. 리익선 선생님은 지칠 줄 모르는 향학열과 탐구심으로 충만된 학생들의 그 어떤 질문이나 호기심에도 만족을 줄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수업이 끝나면 자질 향상과 참고도서 집필에 대부분의 시간을 바쳤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하루에 눈을 붙인 시간이 평균 3시간 내지 4시간이나 될까 말까. 그렇게 40여 년을 하루와 같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바친 것만큼 교육자의 사명과 책임을 높은 실력과 지남없을 헌신으로 감당해 온 것만큼 그가 키워낸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 조국의 오늘과 내일을 떠받들 인재가 되고 옥센 기둥이 돼서 교정을 나섰습니다. 선생님은 늘 우리에게 동무들은 훌륭한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평양 제1중학교 학생들이라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꼭 1번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말 우리에 대한 요구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를 앞서 나가자면 학생 시절부터 높은 목표를 가지고 이악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물리학의 발전 추세와 최신 연구 자료들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 주곤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언제나 1번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이 평양제일중학교 졸업생으로서 국제적인 프로그램 경연들에서 우승의 용례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는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선생님에 대한 뜨거운 추억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16살 나던 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가 고난의 있는 시기였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집에 내려갔다가 한 달 남아 학교에 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시고 또 우리 집에까지 직접 내려서 너는 끝까지 과학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타이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이 당부를
명심하고 오늘은 이렇게 과학자로 또 박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순을 넘긴 나이지만 세월의 흐름이 그에게는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높은 사명과 본분으로 오늘의 하루하루를 강의안과 교수 지필로 분망하게 보내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리익손 선생님이 지켜온 교단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허나 선생님은 그 자그마한 교단에 한생을 묻고 스라의 제자들을 세계와 경쟁하는 쟁쟁한 인재들로 억세게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탁구계의 혜성처럼 나타난 조선의 탁구 강자, 아시아의 최강자.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횃불체육단 탁구 선수 김구명 동무입니다. 현재 세계 탁구계를 독점한 것이 아시아 선수들이라고 볼 때 2024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사실상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도 맞먹는 경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입니다. 이 경기에서 김구명 선수는 세계적인 탁구 명수들과의 여러 차례의 대전에서 시정일관 침착성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자기 높은 기술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의 초점을 모은 곳은 중국의 손용사 선수와의 경기였습니다. 손용사 선수는 현재 세계 순위 1위에 있는 실력이 매우 강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김구명 선수는 강한 상대 앞에서도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하며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해서 손용사 선수를 3대1로 이겨 탁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탁구판 앞에 서면 겨우 눈이나 보일 정도로 키가 작았던 김구명 선수는 6살 때에 당시 은종구역에 있는 체육학교에서 탁구와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도 금메달로 우리 조국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박용순 선수의 곁에 늘 자신을 세워보며 꿈을 자래온 선우. 마음속에 언제나 세계의 빛나는 조국을 안고 산 그였습니다. 아버지로서 그저 구로과에 갖다 연구로 그저 끝냈는데 이제 우리 금영이는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제도의 그 모든 공정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친 이 체육단 생활을 계속 마지막에 정한팀에까지 올라가서 김구명 선수가 12살 잡히던 그해 어느 날 전국 청소년 체육학교 체육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평양시 서성구역 과외체육학교에서 탁구 훈련을 하는 그의 모습을 남달리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횃불체육단 감독인 인민체육인 김윤미 동지였습니다. 아시아의 최강자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김구명 선수를 두고 키도 크지 않고 기술도 숙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최우수 선수는커녕 성공하기조차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감독을 시작하면서 운동할 때 제가 다 하지 못한 꿈을 내 이 손으로 제자들을 키워버리라 하는 이런 꿈을 안고
감독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금영 선수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3살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은 행동이 민첩하고 머리가 청명하고 더욱이는 왼손잡이 구축기를 잘 개발시키면 맞다두는 족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년간 그리고 선수를 키워왔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금영 선수가 더 분발하게 된 거는 우리 원스님께서 그 20살 미만 축구 선수들 당장 뚜렷하게 접견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 9월 30날입니다. 우리 아시아대회 떠나는 출발 날짜가 10월 2일입니다. 근데 저녁에 혁명활동 버덕청취율이 끝나고 야간련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는 금영 선수랑 너무 부러워서 우리 원수님 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는 금메달이로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안고에 금영이가 야간련 나갔습니다. 저도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어머니죠. 금메달로 보답할 마음을 안고 그는 자기식의 특기 기술을 하나하나 연마해 나갔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깊은 밤에도 이겨내기 힘든 극한 점을 넘기며 땀을 흘렸고 명절날 휴식일도 훈련장에서 보냈습니다. 기어이 조국의 명예를 떨쳐야 한다는 분발심으로 충만된 하루하루가 그를 최우수에로 떠밀었습니다. 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승 경기를 하기 전날 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울새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저의 경기 모습을 보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해서 제사를 꺼집어보기까지 했는데 꿈이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날 경기장에 나선 저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원수님께서 힘과 신심을 주시고 탁구공의 무게는 불과 2.7g.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 금영 선수는 2.7g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탁구공. 서국의 명예, 주체조선 체육인의 자존심을 한껏 싣고 결승 경기에서 일본 선수와 불사신처럼 싸웠습니다. 아시아의 패권, 세계 패권을 틀어질 높은 목표를 내걸고 매일 매순간 훈련장을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장으로 여기며 흘리고 또 흘린 무수한 땀방울들이 그대로 한 점 한 점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 처녀의 경기 능력이 놀랍고 우승한 것이 놀랍기만 하다. 조선의 미녀 선수가 세계 탁구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서국의 명예를 위해 우리 민에게 안겨줄 더 큰 승리를 위해 우리의 장한 딸 금영 선수는 아마 이 시각에도 지금까지 흘려온 땀방울의 몇 배, 몇십 배를 아낌없이 뿌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푸른 하늘, 얼마나 가없이 맑고 푸른 내조국의 하늘입니까? 지식경제 시대의 정보산업 시대인 오늘날 저 푸른 하늘가에 자기의 명성과 전적을 또렷이 새기며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최우수 단위가 있습니다. 결코 규모도 크지 않고 역사도 길지 않은 단위입니다. 하지만 이 단위는 이원혁이 첫 페이지를 써나가던 그때부터 푸른 하늘처럼 목표는 높이, 포부는 크게 정하고 개발 창조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나날 공장은 나라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서 또 생산력과 과학기술력에서는 물론 품질관리, 보장 능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함으로써
무시할 수 없는 10대 최우수 정보기업체로 자기의 존재를 또렷이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의 역사이자 우리 공장의 발전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최우수의 영예를 지내게 된 것은 2016년에 열린 전국 정보화 성과전람회 2016에서였습니다. 그때 우리 공장의 선지 불과 2년밖에 안 되었고 또 기술적 기능 공격량도 12년밖에 안 되었지만 우리는 대담하게 우리 자체의 힘으로 만든 제품을 한번 내놔보자 라고 결심하고 이 전람회에 한번 참가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전람회에 참가해 보니까 역사적으로나 규모로나 봐도 우리 공장과는 대비도 안 되는 그런 큰 기업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런 큰 기업들과 나란히 있어야 우리가 10대 최우수 정보기술 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힘, 우리 자체의 기술로 얼마든지 최우수가 될 수 있구나. 이번뿐이 아니고 2016년에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에서 첫 최우수를 받은 이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최우수, 최우수. 이 길은 곧 강국의 지름길, 애국의 지름길이다. 가자. 내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공장 창립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땐 저도 연구사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사 기술자 연령이 20명밖에 되지 않다니까 낮에는 연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종업원들과 함께 생산도 하고 또 공장 건설도 했습니다. 우리 그때 나이가 다 20대 청년들이었는데 정말 꿈도 크고 포부도 리상도 정말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향도 하나였는데 그게 바로 최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영관리 방식에 대한 무슨 길도 없고 정해진 어떤 무슨 기성관념도 없다. 다시 말해서 최고가 되기 위한 그런 길은 우리가 설계해야 되고 또 우리 자체로 그런 길을 정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방식에서 이거 최고의 그런 경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방식에 대해서 이들처럼 경영관리를 모든 공간과 계기를 놓침이 없이 살피고 그것을 단위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데서 뭐니 해도 일꾼들의 두뇌와 창발성이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하게 됐습니다.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고도로 집약화, 최적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현실에 맞게 우리 공장 자체에 그런 급수를 했는데 급수 종류가 한 10여 가지 됩니다. 모든 성원들이 일꾼부터 시작해서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급수 체계에서 망라돼 가지고 말하자면 급수를 무조건 받아야 되며 그다음에 이 급수 과정에 인재들을 다 양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 체계가 바로 인재 등용 체계와 밀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급수의 사회자들과 낮은 급수의 사회자들로 공장에 일꾼으로 또 핵심으로 등용합니다. 그 과정에 공장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최고가 되자면 목표도 최고가 되어야 하지만 책임감도 최고가 되어야 되고 실천 역시 최고가 이들은 됩니다. 과학기술의 갱신 주기가 부단히 짧아지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리상과 포부를 높이 세우고 패권을 지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며 나중에는 자유원이 사멸되기 마련이라는 야심을 안고 한두 사람이 아닌 집단 전체가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일꾼들로부터 연구사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인재가 되자 서로 과제를 도와주고 고심 어린 자료도 흔히 넘겨주며 지혜를 합쳐나간 이곳 연구사들. 너는 나가 되고 나는 노가 되어 서로 돕고 이끄는 대중운동의 불길 속에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로 돼 있는 정보통신 체계들을 완전히 우리의 것, 조선식으로 개발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를 따라 앞서는 비약의 횃불이 되자.
이 공장이 선진적이고도 독특한 경영 관리에서 특별히 중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단이 단합된 힘, 좋은 집단의 인재화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우점을 우리의 목표에 부합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만의 독특함을 추구할 때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처럼 목표는 언제나 높이, 포부는 끝없이 인재화된 집단이 단합된 힘으로 여기에 바로 단위발전의 지름길, 애국의 종가인 최우수위로 가는 길이 있음을 오늘보다 더 좋을 내일이 약속되어 있는 이 단위의 성과와 경험이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주를 나르는 위성과 전야를 달리는 뜨락도로, 지하를 누비는 전동차에 비하면 치약과 시설, 이는 참으로 작은 생활용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허나 이 자그마한 치과 위생용품들이 은혜로운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 속에 집집마다이 따스히 찾아들고 있으니 백학상표를 단 치과 위생용품들을 대량적으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 공장은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수행하면서도 자체의 힘으로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산 토대를 튼튼히 구축한 자랑 많은 공장입니다. 실제 우리 공장이 처음에 일도 섰을 때만 해도 공장에서는 생산도 정상화되지 못했고 또 우리 노동자들이 기술교육 수준도 한심했고 정말 새 설비를 다루다 보니까 막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었고 정말 나도 지배인으로서 막 울고팠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바로 이러한 때 우리 경리하는 총수동지께서 뜻밖에도 2017년 6월 19일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질 좋은 치과 위생용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이 그 독을 벌 수 있다고, 공장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한 보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시설도 자기의 이빨과 잇몸 상태에 맞는 것을 골라 쓰고 치약과 함수약도 자기에게 맞는 것을 쓸 수 있게 치과 위생용품의 가지수를 늘려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이 반기고 선호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지배인으로부터 기술자, 기능공에 이르기까지 온 공장이 분발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생산의 주인인 종업원들의 노동 정량과 직능이 맞는 사업 체계를 공장의 실적에 맞게 바로 정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생산 요리를 적극 발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흔한 박하를 가지고 치약의 고유한 향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인민들 속에 친근한 백학상표 치과 위생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생산자이기 전 인민을 위한 복무자입니다. 당의 운동 속에 태어난 우리 공장 제품은 마땅히 인민이 반기고 선호하는 제품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들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칫솔 하나, 치약 하나하나가 다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자식들에게 가닿게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랑을 담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의 공장 생산 능력 조성과 기술 개건 사업에서는 종전에 기대할 수 없었던 성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반영도 많이 들어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경련 원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 인민들에게 이런 질 좋은 치과 위생용품을 안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동자 동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말도 있고 앞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해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달라는 당부도 있고 또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이 색깔에서 어떻게 해달라, 포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을 따라가자니까 우리도 더 분발해야 돼 갖고 정말 이 가정에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애국이라는 게 자기 일터, 자기 가정에서부터 움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이런 애국이 발현되고 그러다 나니까 자연히 이 제품의 질들도 올라가게 됐고 정말 우리 공장에서 그 2023 경공업 제품 전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공장은 조비리 6종의 10여 가지로부터 8종의 50여 가지로 제품 생산이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 치약, 함수약, 위생도구를 비롯한 10여 가지 제품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되고 여러 가지 치과위생용품이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수여받았으며 전국 인민소비품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공장의 경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비율사복무 정신으로 생산을 대하고 기술 혁신을 대할 때 단위의 발전 잠재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인민이 사랑받는 법의 공장,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최우수 집단의 용해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수 인재, 최우수 집단. 진정 이들이야말로 한생 성실한 양심과 혼신으로 우리 조국의 앞길에 밝은 빛을 더해주고 진함없을 땀과 열정으로 세계 앞에 우리 국가의 명성을 아름답게 새겨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강한 개척 정신으로 우리 조국의 젊음과 약동을 더해주며 발전과 비약의 리정표를 새겨가고 인민에 대한 숭고한 멸사복무 정신으로 우리 당의 뜻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가는 참된 애국자들의 대요, 참된 애국자 집단이었습니다.